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소리가 크죠? 마지막으로 강의할 때는 아이스크림을 사오려고 했었는데 오늘 날이 좀 이렇게 약간 기온이 좀 떨어져가지고 혹시 체하시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사드려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호두 과자가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호두 과자를 했습니다. 좀 괜찮습니까? 호두 과자가 좀 따뜻하고 좀 괜찮죠? 네, 약간 내년에도 꼭 오시던. 네? 내년에 아이스크림 사면 돼요. 내년에 조금 일찍 시작할 때 아이스크림을 사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9월달 되니까 조금 추워져가지고. 호두 이게 유명한 호두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원시에서 어디 제가 나갈 때 항상 직원들 먹을 때 이걸로 이렇게 사드리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왔을 때 책을 시집 오늘도 한 10권 가져왔는데 이따가 이게 행정자치부 차관하던 우리 선배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권 지난번에 드렸고 이번에도 몇 권 가져왔습니다. 제 살아온 얘기 쓴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정주를 읽어야 할 시간이 제가 찾아보니까 몇 권 없어가지고 3권 가져왔어요. 혹시 이따가 이거 참고 다 가져오셨나요, 이거요?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안 받으신 분은 여기서 이따 가져가세요. 오늘 책 가지고 강의하시겠죠. 네. 여기 주세요. 아니 이건 두 번째 시간에 할 거니까. 네. 첫 번째 시간은 그건 두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잠깐. 이제 여기서 잠깐. 아까 내가 이 얘기했듯이 질문에서 답변하면 한 가지 주라고 그랬어. 이렇게 가져가면 즐거운 사람 같아. 그거를 가지고 안 가져가니까 이거는 시주니까. 아니 지금 나눠준 거 안 받은 거 나눠준 거 아니고. 그건 없어요. 그건. 훈민정음 오케이. 훈민정음 해례본 그건 5권. 네, 이따 5권 가져왔으니까 이따 한 권씩.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다 드려가지고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오라 했어요. 다 가져오라 했어요. 뭐 이렇게 사무실에도 막 쌓는 걸 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퍼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3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제가 받는 것보다 더 드렸어요. 어쨌든 더 드렸으니까 저 유감 없습니다. 저는. 아니 이렇게 날도 굳은데 이렇게 오면서 비가 좀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몇 분 안 오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래도 오실 분은 다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육아 철학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정치 철학이잖아요. 정치 철학. 현실 정치하고 괴리가 되면 이제 사실은 효용이 없는 거죠. 이 육아 철학은 현실 정치에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앞서가야 돼요. 육아가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이 가르침인데 요즘 이상하게 육아가 그냥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 정치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해야 되고 거기 앞서가야 된다. 뒤처져 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옛날 고전을 보면 자꾸 옛날 걸 보니까 사람들이 옛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정말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최한기라고 조선 후기의 최고의 대학자 중에 한 분이 그 추측이라는 말을 했죠. 추측. 그죠? 추측. 이 추측. 이게 뭐죠? 미루어서 헤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잘 안다면 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잘 보면, 아니, 그 과거를 잘 보면 우리 지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잘 보면 되는데 잘 보지도 않고 과거 것도 안 보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들한테 조금만 좀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전부 가짜라는 거야. 그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이고 막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면 그냥 진짜가 되고 목소리가 조금 작으면 가짜가 되는 뭐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막 장관을 해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저녁에 밤늦게 하나 올렸어요. 제가 이거 우리 내 제인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인 형님이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거. 에? 실수한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해요. 아무리 친하기로서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내는 이제 좀 있으면 잡혀갈 구속될 처지에 있는데. 그것도 나 이상한 사람이야. 나이는 제 연배잖아요. 나이도 2살 줄였더라고. 에? 그 친구가 63년생인데 65년생으로 줄여놓고 무슨 나이도까지 이렇게 고무줄을 만들어. 자식도 자기가 가서 신고해놓고서 할아버지가 했었다고 그랬다가 걸렸잖아 또 최근에. 에? 아내가 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또 아내가 도장 뭐 위조를 했다나 어쨌든 상장. 아니 그러면 상장도 뭐 그냥 총장한테 얘기해서 하나 받지. 그걸 또 만들고 그래 갖고 걸리고 그래야. 창피하게.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저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 지방대에 있는 어머니 있는 학교에 그 총장상 하나 받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부탁하면 안 주겠어요? 그거? 남편은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고 한데 하나 좀 만들어 주라면 만들어 주지 그거? 근데 그걸 또 그냥 대충 만들어가 내가 걸려가지고 얼마나 창피해 그거. 근데 또 자기는 모른다고 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 모르겠어요? 다 알지? 에? 우리도 조그만 거 뭐 하나 이렇게 훔쳤다가 가슴이 막 이렇게 훔쳤네 그러고 가슴이 누가 와서 보면 두근두근 하는 게 그런 건데 너무너무 그냥 얼굴은 사람 피부 같은데 그 안에다가 철을 깔았나 봐. 철면피 같아. 철면피. 진짜 희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저는 사실은 그 딸내미 학교 좋은 데 보내주고 상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아버지로서 정말 공인으로서 잘못됐다는 거지. 자식이 조금만 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가 저렇게 지금 카메라 감독이 돼갖고 왔는데 공부 안 하니까 저거 와가지고 카메라 감독이지. 정말 우리 지금 아들이 아버지. 원래 수신제가 치고 병신을 가정이 자기만 깨끗해야 안 되고 가정도 다스려야 나를 네. 다스릴 수 있는 건데. 그 자식 그 사랑은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13살부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정이 너무 굉장히 그리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한테 좀 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받아본 게 없어서 그런지 잘 줄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쟤한테 무슨 이렇게 살갑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해. 다 큰 성인인데 제가 어떻게 간섭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조금은 이해는 가요. 자식 사랑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렇게 범죄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억지로라도 인정 한번 해보겠는데 그 돈을 이제 만들라고 그냥 그 펀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말 안 돼요. 고위공직자는 하위 공무원도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고위공직자고 그다음에 거기서 온갖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다 글리 집합되는 데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펀드를 만들고 서울시에다가 뭐 이런저런 공사 좀 주라고 그러고 부산시에다 또 주라고 이러면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얘기했던 반칙이거든요. 반칙. 그럼 불공정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옆에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그 옆에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누가 이게 뭐 일감을 좀 주래. 그래갖고 줬어. 그러면 옆에 사람 가만히 있어요? 이거 누가 시켜갖고 준 거야? 누가 시켜준? 그럼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온 사람은 앞에 그놈도 해먹었대요. 나도 그럼 정당성이 생기는 거야. 다 도둑놈으로 보이니까 나만 도둑놈 뭐 깨끗하게 살아봐야 뭐하냐. 나도 가족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나도 좀 조금 난 걔보단 조금 덜 해먹어야지. 그리고 또 해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또 해먹고 또 해먹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지. 다 따라한다니까. 일반 민중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에도 얼마나 잘 살았어요. 40년 전에.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최고 부국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 빼고. 그렇게 부국 중에 지금 완전히 가난한 나라 됐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정치가 부패하면서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냥 일반 민주주의까지. 그리고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돈 있어 보이면 돈이나 이 시장 그래갖고 돈 뺏고 안 주면 쏴버려.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묻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필리핀 선생님들 한번 가보신 분 아시죠? 아무 데나 못 가잖아요. 그 나라. 언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를 끌려가가지고 돈 뺏기고 매장 될지 모른다고 아무 데나 안 가요. 필리핀 무서워가지고 총이 또 많잖아요. 그게 무슨 좋은 나라입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 민중들을 보살펴주는 수기치인할 때 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을 잘 살려가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걸 먼저 이거 제한하고 자기 권리를 좀 가능한 내려놓고 아니 저는 욕심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3번 강의하면 120만 원 주는데 그걸 소고기 사 먹으면 그냥 엄청 우리 가족들끼리 그냥 야 강의 한번 해줬더니 돈 이렇게 많이 주네. 야 우리끼리 엄청 맛있게 먹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기 갑오정 가가지고 예,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예? 좀 여기 봉급이라는 거 주는데 시에서 근데 그거 또 해먹고 또 딴 데 가서 또 해먹고 또 해먹고 다 해먹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누군가의 세금이잖아 그게 다. 그 세금은 누가 만들어줘? 다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벌어서 그 세금 낸 건데 그걸 이상한 다 해쳐먹으면 안 되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늘 그런 건데. 그래서 아침에 막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 친구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그러는데 좋아요를 하나도 안 눌러. 기분 나쁘다는 거지. 제가 그걸 좀 깠더니 대통령 좀 깠더니 좋아요를 하나도 안 눌러요. 이게 공리주의잖아요. 공리주의. 오늘날은 전부 다 뭐에 심취해 있습니까? 예, 이게만 그냥 골몰하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만 공을 들인다, 서로. 여기에 공리주의라는 게 이제 벤담이라든가 밀, 이제 영국의 그 철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여기서 얘기한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자꾸 공들이다 보면 돈을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많이 벌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수한테 행복감을 느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돈 있어야 좀 행복감도 느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이로움 쪽에 계속 이 공들이다 보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향을 하냐면 이게 이기주의로 가요. 이기주의로 이게 자꾸 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한테만 이로운 쪽으로 많이 이제 지향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을 높이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행복의 반대가 뭘까요? 불행이잖아, 불행. 아니,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죠? 아니,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 벤담이라든가 무슨 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행복은 곧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많이 즐기려고 그러면 여기 또 반대되는 건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죠, 이 고통. 아니, 쾌락을 즐기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전제가 행복하려면
뭐가? 불행한 일을 한다니까. 아니 지금 행복하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냥 이게 구현하면 되는데 일을 구현하면 되는데 이걸 나름 이로움 쪽에다만 자꾸 이게 기준을 삼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철되기 전까지는 불행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내야 되잖아. 어쨌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쨌든 이기주의의 이제 극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된다. 그럼 이게 또 뭘로 이게 뭐가 되냐면 결과 중심의 이 윤리가 돼요. 이 결과 중심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삶이라는 게 결과 중심으로 갑니까? 우리 사람 삶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과정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경기 중에 하나죠. 축구 같은 거. 축구는 내용이 필요합니까? 내용은 개떡 같아도 골만 땅 두멍이나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공정한 경기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 같은 건데, 근데 다른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 대체로 이 과정으로 하죠. 권투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라운드마다 많이 때린 놈, 뭐 제대로 급소를 때린 놈, 이래가지고 다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승자를 정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무엇이 되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조국 이제 장관이 됐지만 그 친구가 왜 욕을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과정이 아주 불순한 거잖아. 아주 불순하고. 너무 비겁하다는 거지.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이기주의. 얘만 기준을 삼으면 조국처럼 대단한 사람도 별로 없지. 그 대단한 승자지. 남이 못하는 걸 엄청나게 잘 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로움 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결과 중심으로 가고, 결과 중심으로 가면 전부, 제가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갈게요. 제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창규에 돈이 많대. 그래갖고 내가 창규 금고를 털어갖고 100억을 딱 내가 취했어요. 어떻게 쓸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50억은 장학재단, 10억은 우리 한겨울이 선생님들 다 뿌려. 맛있는 거 계속 사드리는 게 10억. 40억 남죠? 그거 갖고 뭐 할까요? 복지시설에 갖다 드릴까요? 아, 내가 너무 좋은 데만 얘기하나? 좀 안 좋은 데 써야 되는데. 하여튼 40억을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막 드렸어. 그러면 좋은 건가요, 그게? 그 돈을 모르고 받는 분들이야 모르시고 그냥 장학금도 받고 복지 혜택도 받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돈이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줬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거. 아니,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주 선량한 척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지하께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아니 장학금을 드립니다 하면서 싹 주고 웃으면서 거기에 하면서 사진도 찍고 지랄하고 있네. 아, 도둑질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사냐고. 아주 이제 이중성이잖아요. 그건 정말 나쁜 거지. 예? 저는 이제 평소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려면 버스 탈 때 칼 하나 갖고 다니면서 버스 요금 안 내는 거예요. 버스 기사한테 그냥 타는 거야. 버스 기사가 돈 내라고, 요금 내라고 그러면 이씨 돈 없어. 그리고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음식을 먹어. 그리고 갈 때 잘 먹었어. 그러는데 돈을 내셔야지. 그럼 돈 없어. 이씨. 그러면 또 가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괜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발로 차고. 그러고 막 호텔 가서 자고 돈 안 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어차피 나쁜 놈인데, 뭘. 어차피 나쁜 놈인데. 그럼 돈을 왜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깡패들도 깡패짓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돈을 낸다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서 또 지가 또 무슨 내가 대단한 사람이면서 야, 팁 줄게. 아이고, 지랄하고. 그 얼마나 가증스러워. 처음부터 나쁜 짓 하고 돈 벌었잖아. 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고 사람을 해치면서 그 돈을 버냐고. 처음부터 그냥 나쁜 짓 하다가 교도소 가버리지. 아주 나쁜 얼굴을 가지고 좋은 얼굴처럼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욕심인데 누굴 보고 우리가 그런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해먹고 싶은 게 있겠지. 근데 내가 해먹으면 분명히 내 가까이 있는 놈이 또 해쳐먹는다. 그럼 그 새끼 해쳐먹으면 또 가까이 있는 놈이 또 해먹는. 그래가지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해먹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해? 다 해쳐먹는데. 한 번 망가지잖아요. 돌이키려면 엄청 힘들어요. 이게 악한 쪽으로 가다가 다시 선한 쪽으로 돌아서기는 그렇게 힘든 거야. 담배 피던 사람이 응? 그렇게 나쁘다 그러니까 끊어야지. 딱 끊어야지. 그러고서 끊어집니까?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끊어지니까 나중에 폐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착한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야 나쁜 짓도 좀 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쁜 짓 하라 그래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착한 짓을 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절대 해먹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지 추천해주고 일을 맡기고 또 어떤 일을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자 그러면 고통을 같이 나누잖아요. 아, 왜 그걸 못하냐고. 이 개나리들이. 개나리는 개새끼에 애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개새끼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개나리라고. 예. 아, 요즘에 이 정치 일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 수원이 요즘에 삼성전자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세금이 많이 덜 거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살림살이가 많이 이제 힘들어졌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3배쯤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기업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 잘못한 것들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돈 뜯어냈잖아요. 그죠? 그 역대 정권이 돈 안 뜯어낸 정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말 좀 사주고 그랬다가 잡혀갔잖아. 에? 그러면 말 좀 사주라는데 안 사주겠어요? 사주지. 자기네 나중에 언제 어떻게 보복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해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은 이제 그런 정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해먹는 거야. 해먹으면 안 되는 거야. 기업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한다고 이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터진 건데.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신발 옛날에 김문수 지사인가 그 신발 되게 이게 막 그 이 주름 이거 제대로 빨아 이거 뭐야 입던 거 또 입고 입던 거 또 입으면 막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런 거 입고 신발도 막 뒷굽이 다 널렁덜렁한 거 그런 거 신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 그 청렴하게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요즘 막말해가지고 욕을 좀 먹는데 그래도 아니 그런 청렴 정도는 있어야지. 해먹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김문수 지사?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존중할 만한 태도 같아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효를 조금 다뤄야 되는데 혹시 이 책 가져오셨나요? 그 여기에 보시면 그 효에 대해서 이제 정조의 효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계가 우리 수원에 사시니까 이 정조의 효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효치사상 구조라는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부터 다 읽으면 이거 뭐 시간이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 틈나실 때 한번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시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 자효 그 다음에 형량력
이게 그 16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인간 상호관계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부모의 자녀의 효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형의 양, 동생의 재, 남편의 의, 부인의 덕, 윗사람의 해, 아랫사람의 순, 군주의 인, 신하의 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상호 이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효라는 게 다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자라고 한다. 자식은 반대로 부모 사랑하는 것을 그게 효라고 한다. 형이 동생 사랑하는 것을 양, 동생이 형 사랑하는 것을 재,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의,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을 덕, 어른이 아이 사랑하는 것을 해, 아이가 어른 사랑하는 것을 순종한다 그러죠. 임금이 신하 사랑하는 것을 인, 신하는 임금 사랑하는 것을 충. 여기서 다 잘 된다는 거야. 다 잘 된대. 부모가 자식 사랑 잘 되죠? 자식이 부모 사랑 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잘 되죠? 그러니까 저 조국도 막 그냥 온갖 걸 다 만들어 주잖아. 근데 그 자식은 그 아버지만큼 합니까? 움직입니까? 안 하잖아. 그 새끼 어머 그 지지배하고 딸내미 그냥 아들하고 딸은 그냥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가 남았어요. 자, 형이 동생 사랑하죠? 동생도 형 사랑할 수 있죠? 남편이 아내 사랑하죠? 아내도 사랑할 수 있죠? 어른이 아이들 사랑 잘 되죠? 아이들도 순종 잘 하잖아요. 임금이 신하 부려먹어야 되니까 사랑 잘 하죠? 아니, 재인 형이 조국이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줬잖아. 근데 재인이 안 받아서 해야지, 그거를. 지가 사랑합니까? 아니, 조국이, 에? 신하가 저 임금한테 사랑해야 되는데 하냐고. 사랑하니까 한 건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 그래도 이게 말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해야지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만큼 사랑 안 해요. 임금은 신하를 사랑해. 왜냐면 부려먹어야 되니까. 부려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사랑을 하는데 신하는 그만큼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았어? 충하고 효만 남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충효의 강조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 다 잘 되는데 두 가지 덕목이 안 된다는 거야. 자식이 부모 사랑이 안 되고 신하가 임금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남아가지고 충효를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데 참. 이게 이제 얘기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공자도 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효를 말씀하죠. 효가 곧 정치라는 걸 이제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여기 뭐 다 관련된 얘기지만 네,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168쪽.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오륜의 핵심에 효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효는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그곳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 효는 1차적으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다. 예.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뭐 크게 뭐 논의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맹자의 효, 순자의 효, 그건 정병섭 박사가 한번 했죠? 안 했었나요? 정병섭 박사가 와가지고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서 효 얘기 안 했어요? 그래요? 효를 안 했구나. 자, 그러면 조금 진보하겠습니다. 173쪽 한번 보세요. 173쪽. 정주 효체 이론적 기반에서 나오는 건데, 173쪽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선 정조는 논어에서 논의되고 있는, 찾으셨나요? 논어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면서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적으니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기니 효성과 우애는 인을 행하는 근본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조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 밑에 바로 밑에 줄 보세요. 우리 선대왕께서는 효제를 근본으로 삼으시고 환과를 우선으로 하는 정사를 펴시면서 50여 년을 두고 늘 근심 속에서 오직 선대의 뜻과 사업을 계술해 갈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정조가 통치하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냐면 그 뒤에 이제 맹자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다 읽고 하시면 이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이제 표로 보시면 176쪽에 저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 176쪽에 표. 맨 가운데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상. 그 다음에 동족. 요게 이제 정조가 이런 효에 대한 이런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주장한 것을 제가 쫙쫙 살펴가지고 도표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나예요. 조상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상 효라고 그랬죠. 이게 효가 되죠. 그러면 밑에 한테 주는 거는 자가 되죠. 자, 여기 딱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이제 이렇게 도표로 보면 자기 동족한테 사랑하는 걸 뭐라고 만들었어요? 주장했어요. 예, 목이라고 그러죠. 목. 화목할 목. 여기 목이에요. 목이 맞나? 예.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데 그러니까 동족 육아는 뭐예요? 차별입니까? 겸입니까? 철저히 우리 육아는 아니 자기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남의 부모를 똑같이 사랑합니까? 우리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조금 남는 게 있으면 남한테 가잖아요. 우리 자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남의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동족부터 살펴요. 우리 정조는 자기 동족. 그 다음에 남는 힘이 있으면 조금 더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일반 민중들한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조가 효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제 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뭐를 했죠? 임금이 딱 등극해가지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의 세자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있었는데 사도세자? 아니 당연히 아버지가 사도세자인데 왜 사도세자라고 주장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걸로 해서 왕을 시켜놨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제 등극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걸 발표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그럼 비참하게 죽을 이유도 있어서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세자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막 죽였어 그냥. 그리고 그 어머니 해경궁 홍씨도 되게 아주 유한 사람입니까? 그 양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에 우리가 그냥 하도 정조가 이게 좋게 우리가 이게 올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같이 죽이는데 동조하고 막 그랬어요. 정치 그때도 똑같아요. 이 정치 세력화가 돼가지고 이 정파에서 그냥 야 죽여 그리고 죽이고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세자가 죽어서 서울시립대학교 그 뒤에 배봉산이라는 데 이제 묻혀 있었는데 그걸 어디로 옮겼습니까? 여기로 원래 옮겼죠? 여기도 옮기고 여기는 우리 수원이 지금 현재 여기 수원은 다 같은 화성이었지만 여기를 뭐라고 만들었어요? 거기는 구도심이면 여기는 이제 신도시를 만든 거죠. 신도시를 만든 거죠. 그 뭐부터 한 거예요? 자기 부모부터 찾은 거지. 이제. 찾은 거죠.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에 하면 여기 효고 그리고 수원은 무슨 도시예요? 효원의 도시라고 하는 거죠. 효원의 도시. 이제 정조하면 이제 정조가 만든 거죠. 우리 수원시를. 근데 지금 이 바닥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125만이 살긴 좀 좁죠, 많이. 그래서 자식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동조 어머니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회갑연 열 때 전국에 나이 드신 분들 막 이게 사실은 연세가 드는 게 그냥 듭니까? 이게 이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벼슬을 드린단 말이에요. 정조가 벼슬을 많이 드려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이 역할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극히 드물지만 이런저런 벼슬을 드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투쟁 하는 게 저도 막 투쟁을 많이 하지만 투쟁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투쟁 부르짖는데 가장 투쟁을 잘하는 사람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남한테 가서 눈 잘 찌르는 거? 욕 잘하는 거? 자기 몸을요 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이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선생님 쉬워요? 매일 어제 같이 몸을 유지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투쟁이 어디 있겠어요? 밥도 제때 다 드셔야 되고 아주 괜찮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야 어제 같은 몸을 계속 유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큼 그 대단한 투쟁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이렇게 드셨으면 그것도 하나의 큰 이제 밥만 드셨겠습니까? 운동만 하셨겠습니까? 지혜로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침도 주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벼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갑연 때 상도 많이 드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나중에 이제 이게 이런 인으로 가는 게 전부 애민이죠. 애민. 애민 사상에서는 축발이 되죠. 이제 민중을 사랑하는 거, 이 백성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민본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장 많이 들어보셨죠? 경장 정책. 경장 정책은 인사라든가 인사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요즘에는 상원이죠. 상원. 격쟁. 요즘엔 청와대 인터넷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제 막 올리면 20만 명이 넘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줄지 말지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굉장히 말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임금이 행차할 때는 쫓아가가지고 직을 막 쳐가지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해서 이제 원을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민본 정책에 나오는 거죠. 경장은
뭐 인사 문제 이때만 해도 뭐 서얼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서얼 제도로 막 혁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막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얼자는 되게 서자보다도 더 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자식들이 머리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는 본처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얼자는 거긴 또 더 천한 사람한테 난. 근데 왜 그런 데 천재가 많이 나올 거야? 그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공자가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됐죠? 공자의 아버지? 그 어머니는? 근데 묘하게도 요즘에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희한하게 요즘은 이제 혼인을 보통 남성이 한 3, 4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천재들 이렇게 소위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남자는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아내는 조금 이렇게 젊을수록 그런 데서 참 많이 나오더라. 그 참 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서얼이라는 게 그런 데서 천재적인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벼슬길에 나갈 이런 길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읽고 정조는 소설을 좋아했겠습니까? 소설 읽는 거? 책 읽기 좋아했는데 장르가 있죠, 장르. 정조는 일반 소설 읽는 거 무척 싫어했어요. 못 읽게 했어요. 근데 그런 거나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재들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규장각을 만들어서 학자로 이제 계속 등용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 친위 세력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머리 좋은 친구들을 이제 규장각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참모로 쓰는데 그때 선발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경제도 이제 뭐 난전 이런 것도 막 혁파해가지고 누구나 뭐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열어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으로 가는 하나의 이제 수순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의 효라는 게 처음에는 부자지간의 사랑이었지만 그게 동족으로 확대되고 조금 더 지나면 더 확대되면 이제 민중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우리 육아는 차별에다 차별에 순차적인 사랑이지 이 겸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구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조목조목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요 구도로서 확대가 쫙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쫙 나열한 게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이 이제 이걸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원시에 재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효원의 도시라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효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효에 대해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뭐 부모 사랑하는 게 효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돼서 어떻게 그 체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정치 통치가 되는 건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좀 포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나중에 만들어냈는데 이거가 그 이제 논문 요 책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실천적 전개라고 있잖아요. 지금 177쪽 붙어 있는데 이걸 쭉 보시면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뭐 그 아버지 묘가 이렇게 옮기는데 이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전국에 이 좋은 자리라는 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조가 얼마나 이 똘똘하냐면 49에 죽었는데 그 풍수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아. 정조가.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정조가 그 한 걸 쭉 보면 놀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풍수를 그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정조는 다방면에 문학, 사학, 뭐 철학 이거 다방면에 이렇게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친구죠. 그러니까 그 우리 염태영 시장이 여기 수원시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정조가 49에 죽었다 그랬더니
나 49 넘었는데 내가 더 오래 살았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네? 아니 그냥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세요. 정조가 49에 죽었다니까 금방 죽었는 줄 알아. 금방 죽은 거예요? 200년 전에는 그게 평균이었어요. 살 만큼 사는 거라니까. 근데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여성은 85세고 남성은 81세예요, 요즘에. 그럼 평균 내면 83세 요즘에. 83세 사는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한참 멀어서 내가 그랬지. 한참 멀어서. 그랬더니, 그런가? 그래.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찍 죽은 걸로 보이지만, 그땐 그만큼 사는 거예요. 살 만큼 사는 거예요. 물론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오래 살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오래 살. 예, 영조가 너무너무 오래 살으셔가지고 재위 기간만 50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살 만큼 살았어요. 요 책을 한번 이렇게 술술 보시면 대체로 그런 얘기들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졸리죠? 졸리시죠? 안 졸리세요? 조금 쉬기 전에 그럼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프랑스 철학자의 재미난 내기를 좋아하는, 내가 뭐 철학적인 일단 약간 젖혀놓고 내기를 좋아하는 그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주 지혜로운 분인데 그분이 내기하면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내기하다 보면 그 나중에 조금 커지면 뭐라고 합니까?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기를 잘 하셔가지고 슬기롭게 아주 돈을 잘 따는 그런 노인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게 도박을 해가지고 한 5억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자루에다가 잔뜩 메고서 은행에 갔어요. 창구의 직원한테 저기 계좌 하나 개설하라고, 이 5억이다. 그랬더니 그 창구에 있는 은행원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5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쭈물락쭈물락 돼가지고 5억 만드는 건데 그거 보세요. 그러면 놀라잖아요. 그래도 도대체 이거 어디서 만들어 갖고 오셨냐? 이거 2만 원 돈을. 그랬더니 내가 도박해서 땄어, 내기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젊은 친구가. 그래서 어우 참 이렇게 해서 돈도 이렇게 따 갖고 오시네요.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데 여보게 나하고 내기 한번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이제 그 은행원한테 내기 한번 할까 그러니까 무슨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네가 내일 정오 되기 전에 오른쪽 엉덩이에 나비 문신을 한다. 내가 2,500만 원 건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에다 나비 문신을 네가 하면 내가 2,5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 젊은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내기에 응하겠어요? 응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황당하니까, 아니 자기가 가서 여기 문신만 잠깐 하면 2,500만 원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의 돈을 갈취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응하지 않을래 안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 그러면 나 진짜 그러면 나 돈 다 줘 다시. 나 이거 갖고 딴 은행 갈래.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이제 그걸 이제 고객을 안 놓치려고 응할게. 그러고서 이제 내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내일 정오까지 자네 오른쪽 엉덩이에 나비 문신을 하면 내가 2,500만 원 주고, 나비 문신을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는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서 나비 문신만 하면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간이 돼갖고 이제 갔는데 이 슬기로운 노인 한 분이 변호사를 하나 데리고 와서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딱 앉혀놓고서 여보게 어제 나하고 내기한 거 했나? 그랬더니
했죠. 그러니까 아니, 증명해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엉덩이를 확 까는 거야. 그 엉덩이를 탁 들이미는 거야. 잘 보라고. 아니 자세히 보여줘봐.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에다가 그 나비 문신을 조그맣게 한 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옆 뒤에 있던 변호사가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머리를 막 누르고 막 하면서 고통스럽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이 놀래가지고 이제 옷 이제 보여줬으니까 증명해줬으니까 이제 옷 입고 그러니까 그 이제 노인분은 이제 2,500만 원 줄게 그렇게 해서 돈을 막 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머리를 자기 머리를 다 쥐어뜯으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냐 그랬더니 냅둬 나하고 1억 걸었어. 미리 걸은 거야. 저기 노인네 저 변호사한테 내가 은행에 가면 젊은 놈이 12시 되기 전에 훌렁 바지 깔 거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누가 믿겠어.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그 사람들만 해서 엉덩이일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이 사람아 나하고 1억 내기 1억 내기. 그래갖고 이제 끌고 와서 증명하니까 얘기 쫙 하니까 엉덩이 훅 깠거든. 그러니까 여기 2,500만 원 주고 여긴 얼마야. 1억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슬기롭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애가 있어요. 그 세상은 묘지경이에요. 이것도 다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잘 생각해보면 머리만 진짜 잘 쓰면 정말 지혜롭게 아까처럼 막 이 공리주의 굳이 그렇게 막 매몰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